한서엽송 오늘 9번째 학습 시간입니다. 자, 1사에서 보면은 이 옆으로 꺾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거 빼고 6개거든요.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변화 줄 것이냐?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핵의 이제 방향, 그 다음에 핵의 이제 굵기, 그 다음에 속도, 그 다음에 필압, 이런 모든 것을 운필할 때마다 생각하고 해줘야 됩니다. 그냥 막연히 하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운필의, 이제 기필의 각도, 그러면 이제 수필도, 요 기필과 수필, 이것도 정확히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방필의 학습이니까 이 붓끝을 페인트 붓처럼 펴서 쓰는 것이 방필이거든요. 이 방필의 필법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것이냐. 근데 서엽성은 원필이 많습니다. 많지만, 기존되는 이런 몇 가지 핵은 방필로 쓰면서 방필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. 우리 일반적으로 예에서는 이제 사람 인변에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갑니다. 근데 서엽송은 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. 왔는데 이 장천비에서 이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러한 이런 기필 부분, 이런 기필, 이런 기필, 우리가 뭐 어느 채든지 간에 기필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 기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뭐 다른 거 어떻게 기필이 안 되면 행필이 안 될 것이고 당연히 그 행필이 안 되면 또 수필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기필과 행필과 수필을 명확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여기 이제 왼쪽 가는 이런 핵은요, 여기서 기필을 하고 바로 방향전환, 한 번 더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서 이쪽으로 운필할 때 여기 위에서 밀어줘야 됩니다. 이런 핵은. 당겨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. 위에서 밀어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붓을 떼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방향전, 한 번 더 방향전환 해줘야
붓이 중봉으로 변환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방향전환 2번 한다. 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런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. 이것도 올레자인데요. 여기 한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있거든요. 이걸 그냥 하나 참고상 하면 좋습니다. 그 다음 이런 요 작은 핵도 여기 파측을 정확하게 방향전환 하면서 서서히 운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끝은 늘 직선으로 나가줘야 됩니다. 우리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이 왼쪽 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. 여기서 펴라고 방향전환해서 여기 내려와서 다시 이쪽으로 방향전환 한 번 더, 다시 한 번 더 방향전환해서 중봉으로 운필해 줘야 됩니다.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예에서 글자를 배우는데 목적이 아니고 방필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의를 한번 보세요. 방필 쭉 하면은 붓 끝으로 이 페인트 붓처럼 펴 쓰는 게 방필입니다. 이 뭐가 난다고 방필이 절대 아닙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 붓 끝으로 펴 쓰니까 우리 눌러 쓰고 붓을 이 핵 가운데로 바로 오는 이거는 원필이고, 붓을 모아서 쓰는 거 원필이고, 방필은 붓을 페인트 붓처럼 펴 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필은 핵이 약간 무겁고 방필은 핵이 가볍지만 굳셉니다. 그래서 예에서 하면서 이 방필하는 필법을 배우는 게 목적입니다. 그리고 방향전환,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붓이 중봉이 되면은 수필합니다. 그래서 방필이 뭐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터득을 해야 됩니다.
자,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이런 건 전부 다 방향전환이 필수입니다. 여기서도 깊이를 하면서 바로 방향전환이죠. 자, 여기 와서 이쪽으로 또 방향전환.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와서 이쪽으로 방향전환 하면서 다음에 여기 또 방향전환이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향전환은 붓의 면을 바꾸는 겁니다. 우리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한 면 갖고서는 이거 8면을 사용해야 됩니다. 8면을 이게 사용해 줘야 제대로 글씨가 됩니다. 그래서 자, 이쪽 갈 때는 이 부분 쓰고, 이리 올 때는 이 부분 쓰고, 이리 갈 때는 이 부분 쓰고, 각 그 운필하는 방향 따라서 붓을 운용해 줘야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저는 두 개 다 방필로 썼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각도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앙스, 이거는 약간 배세로 이런 식으로 그걸 운필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왼쪽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. 깊이를 하고 방향전환, 한 번 더 방향전환, 그리고 붓을 모으면서 서서히 중봉으로 수필합니다. 그래서 요 시작은 방필입니다. 가면서 원필로 변해갑니다. 그래서 방필에서 원필로 변해가는 이 운필법도 익혀야 됩니다. 자, 이런 점액이 정말 어렵습니다. 이거 와서 여기서 붓을 수필할 때 붓을 모으면서 수필해 줘야 됩니다. 그래서 하고 난 붓이 원 상태로 돌아와 있어야 되고요. 자, 이 파측은 내가 기운을 뺐기 때문에 이 점액은 여기서도 방향전환 합니다. 다시 방향전환 하죠. 그리고 붓을 모으면서 해봉을 합니다. 순간적으로. 자, 여기에서 이 파측을 의도적으로 아주 길게 했습니다. 와서 여기서 얘가 올 때 원필로 왔거든요. 그럼 여기서 원필로 하면 이렇게 세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의도적으로 길게 했거든요. 그때 이 부분에서 중봉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.
자, 옆으로 걷는 게 하나, 둘, 셋, 점 빼고 네, 다섯 개잖아요. 그리고 이런 차이점. 그 다음에 왼쪽 가는 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방향전환, 다시 방향전환. 그리고 붓을 중봉으로 먹으면서 서서히 수필합니다. 그래서 시작과 끝은 늘 천천히 해주는 관건입니다. 그 다음 이러한 기필의 무게와 방향, 각도 이걸 다 다르게 한다.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. 자, 이런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하나 있고 다시 여기서 내리꺾기 한다 딱 생각해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. 이 부분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해서가 됩니다. 이렇게. 이건 해서 각도고 예서 각도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. 자, 왼쪽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. 기필하고 방향전환, 방향전환. 그리고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하면 방필이 됩니다. 다시 방향전환. 한 번 더 방향전환해서 붓을 수필로 서서히 합니다. 그래서 항시 요 시작 이런 것은 붓이 어디서 들어왔다가 어디서 나갔다, 중봉으로 나갔다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. 자, 여기 또 한일 방필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. 여기 하고 붓을 딱 안쪽으로 방향전하면 이렇게 붓이 펴집니다. 그럼 위로 약간 제필로 가운데쯤에서 다시 약간 돈필로 그리고 파츠금 약간 누르고 난 다음에 전절해서 붓이 중봉이 되면 수필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붓 도는 위치, 이 부분 붓 나가는 위치,
그리고 기운이 중심으로 통과되는 것을 꼭 느껴야 됩니다. 자,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. 원필로 내려옵니다. 내려오고, 다시 방향견을 살짝 합니다. 다시 여기서 방향 살짝 합니다. 그리고 쭉 남서가 수필을 정확하게 합니다. 그래서 요거 미세하지만 여기는 방향전을 해줘야 됩니다. 그냥 와서 쭉 이런 거는 절대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.